자, 얘들아, 어제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배웠었잖아. 거기까지 푸는데 뭐 어려운 건 없었어? 어제 진도도 조금밖에 안 나가서 많이 풀 것도 없었을 거야. 그쵸? 그 다음 유형 문제, 유형책에서 혹시 질문 있어요? 네, 유형책 한 장 풀어오는 게 아마 숙제였던 것 같은데 유형책에서 질문 있었어? 없었어? 쉬웠어? 풀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네. 오늘 이어서 뒤에 추정 조금 남았거든요? 여기 하고, 그 다음 내가 오늘 센 상문제 좀 풀고 보내드릴게. 알겠지? 센을 푼 친구들이 있긴 있는데 많이는 없는 것 같아, 얘들아. 네, 풀어야 돼. 풀어야지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자, 오늘 배울 거는 추정인데요. 우리가 추정을 할 때도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은데 여기서 하는 건 우리가 항상 무평균을 추정을 해요. 자, 우리 어제 배웠죠? 모집단. 그 다음에 모집단이라는 건 전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내거나 조사하고 싶은 전체 대상이 모집단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 학교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전체가 될 수도 있고 그 모집단을 우리가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거를 다 조사하는 거.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랑 시간이 많이 든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래서 사람들이 모집단에서 임의 추출을 해. 임의 추출을 해서 몇 개, N개 뽑아요. 그걸 우리가 표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쵸? 네. 네. 그다음에 왔는데 체크를 안 해놨네. 현지는 뭐이고 명건이 학원. 이 둘은 어디 갔고 이 둘 보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하기 힘들어서 일부분만 표본을 뽑아서 걔네들 가지고 표본 평균 내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 내고 뭐 표본 분산 찾고 뭐 이런다고 했었잖아. 기억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X값들 중에서 몇 개만 뽑아. 그러니까 N개를 뽑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표본 평균 구할 수 있고 뭐 분산 구할 수 있고 표본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고 구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하기를 바라는 거야. 이 표본이 모집단 우리가 전체 다 조사하지 않아도 이 표본 가지고 평균을 내고 분산을 찾고 그다음 표준 편차를 찾은 게 우리가 모집단을 가지고 평균을 내고 분산을 찾고 표준 편차를 찾은 거랑 비슷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도 단축하는데 되게 정확한 값을 찾게 되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X바, 표본 평균을 가지고 이 모집단에는 얼마나 많은 X값들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걸 다 계산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모집단의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를 오늘 배울 거예요. 알겠죠? 뭔 소린지 이해돼요? 우리는 몇 개 뽑아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표본 평균이 있는데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를 오늘 배울 겁니다. 뭔 소린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을 딱 보고 모평균이 이겁니다 라고 딱 말하기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맨날 이 표본 평균이라는 값은 달라져요. 여기서 N개를 가져와서 평균을 내면 값이 있을 거고 여기서 가져와서 N개를 가져와서 평균을 내면 또 다른 값이 있을 거야. 그쵸? 값들이 계속 달라요. 그쵸?
그 값들이 다른데 우리가 그 값들을 보고 그래도 묘평균이라는 건 한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사이 오차를 두고 그 사이에 있을 거예요. 이런 존재 가능성을 우리가 신뢰 구간을 가지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찾고 싶은 오평균입니다. 뭔지 몰라요? 이거는 실제로 전수조사, 그러니까 전체 다 계산을 해봐야지만 아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힘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몇 개, n개 정도 뽑은 거야. 표본을 n개 뽑았습니다. 표본 n개 뽑은 걸 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했어요. 이 표본 평균이 그냥 모평균과 같다고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해. 그치? 맨날 표본 평균 바뀌기도 하고 항상 같다는 걸 보장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그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을 겁니다. 라고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표본 평균에서 이만큼과 이만큼 그 사이에 있을 거예요 라고 우리가 적어주는데 이 네모에 들어갈 말이 뭐냐면요. 이 네모에 들어갈 말이 신뢰도 곱하기 표본 그냥 표준 편차라고 여기요. 표준 편차. 자, 우리가 이거를 모평균을 추정할 때 몇 %의 신뢰도로 모평균을 추정해 달라고 항상 문제에서 알려주거든요. 대부분 나오는 게 95%의 신뢰도 아니면은 99%의 신뢰도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추정하라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 만약 95%로 한번 해봅시다. 자, 95%의 신뢰도로 이 모평균을 추정을 해달라고 하면 그때 95%에 해당하는 신뢰도 값이 1.96이거든요. 이거는 문제에서 적어줍니다. 이거라고. 단 해가지고 밑에 항상 나와 있어요. 1.96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우리가 어제 했었죠. 그냥 모평균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잖아.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잖아. 그렇다고 여기 시그마를 적으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구한 시그마를 적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모에 들어갈 말이 이건데 그래서 이 우리가 찾은 표본 평균에다가 이 네모 박스를 더한 거랑 뺀 거 요 사이에는 모평균이 있을 겁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확률적으로 요 사이에는 있을 거예요 라고 딱 확답하지 않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해됐어요? 누가 오는 것 같은데? 네. 얘들아, 다들 뭔 소린지 이해돼? 이거? 그래서 이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이 신뢰 구간이 정해지는데 이거의 정확한 그러니까 이걸 의미는 뭐냐면 자, 모집단에서 이제 이런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n개 표본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가지고 맨날 표본 평균을 구하면 값이 같을 수도 있지만 계속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가 95%로 추정을 해달라는 건 그 표본 평균을 구했을 때 우리가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이 신뢰 구간을 구했을 때 그 구한 것들의 95%는 신뢰 구간이 만약에 x 값이 만약에 x 바라는 값이 만약 여기 있어.
이거는 지금 X바랑 모평균은 다르죠? 맞아요? 근데 실내 구간 때문에 X바라는 값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거예요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다른 친구가 이제 표본을 또 N개 뽑아서 표본 평균을 찾아요. 이번에 찾은 친구는 뭐 여기 찾은 거야. X바가 여기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실내 구간을 찾으면 뭐 한 이 정도의 이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해봤을 때 한 95% 정도, 100개 중에서 한 95개 정도의 이 실내 구간은 요거 모평균을 포함하는 애들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확하게 모평균을 추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신뢰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안에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그냥 이건 느낌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한테 항상 물어보는 건 이런 실내 구간, 이거 우리가 뭐에서부터 뭐에까지 이렇게 실내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실내 구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쓸 수 있으면 돼요. 자, 만약에 방금은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세운 거고 만약에 99%라고 하면 여기 신뢰도 요 값만 달라져. 요 값이 여기가 2.58이 되는 거. 요것만 달라집니다. 알겠죠? 무슨 소리인지 돼요? 이 1.96과 2.58이라는 값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이런 정규분포 있죠? 이 정규분포에서 면적이 0.95가 되는 값이 1.96이에요. 마이너스 1.96. 그래서 우리가 95%의 신뢰도일 때 1.96을 쓰는 거고요. 99%일 때는 이 넓이가 0.99가 되는 거. 요때 이 값이 2.58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9% 신뢰도일 때는 2.58을 쓰고 95% 신뢰도일 때는 1.96을 쓰고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항상 적어주기 때문에 그냥 보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소수점이 귀찮아서 신뢰도 값을 계산하기 쉬우라고 바꿔서 줄 때도 있거든. 항상 1.96, 2.58을 쓰는 건 아니야. 바꿔서 줄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체크하시고 풀어야 돼요. 알겠죠? 뭔 소린지 이해돼요, 얘들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자,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가지고 구한 표본 평균이 8이래요. 그러니까 X바가 8이라는 거야. 우리가 모집단에서 16개 뽑아가지고 평균 낸 게 그 표본 평균이 지금 8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95%의 신뢰도로 모평균을 추정한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카메라 치지 말고 우리가 이번에는 이 모평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사이에 있다고 적어야 되는 거야? 8에다가 더하거나 네모를 더하거나 네모를 빼야겠죠. 맞아요? 이 네모에 들어갈 말이 뭔 거야? 95% 신뢰도로 우리한테 추정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96 곱하기 표준 편차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16개 뽑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적으면 4분의 2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도 똑같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서 그냥 적기만 하면 끝나요. 그럼 우리가 실내 구간을 95%로 추정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됐어요? 요 사이에 모평균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 겁니다. 이해됐어? 이제 만약에 신뢰도가 99%다 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값만 2.58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네. 이런 식으로 실내 구간 실내 구간 적을 수 있어야 돼, 얘들아. 그 다음 두 번째로 너네한테 물어보는 게 이렇게 실내 구간 적는 거 처음에 물어보고 두 번째는 우리한테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실내 구간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항상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너네가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그만큼의 길이가 나오거든요. 그럼 너네가 항상 여기서 이걸 빼면 네모가 몇 개 생기는 거야? x바 플러스 네모에서 x바 마이너스 네모를 빼시면 이 큰 거에서 항상 이 작은 거를 빼시면 이 네모가 되는 거 이해돼요? 그쵸? 저 네모에 들어가는 말이 뭐라고? 실내도 저 값과 표준 편차를 곱한 거가 항상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걸 말로 외우기 힘들어서 그냥 선생님 네모라고 잘 말하거든요. 근데 그냥 네모라고 쓰고 이거 뭐야? 라고 하면 안 되고 거기 들어가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이해되셨어? 네, 그래서 여기는 이거 두 개밖에 안 물어봐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지도 않고 항상 정해진 거 요거 두 개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되게 쉽습니다. 이거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저거 계산하는 거만 잘하시면은 여기는 아무도 안 틀릴 것 같아. 자, 그래서 뒤에 넘겨서 예제 한번 볼게요. 자, 필수 예제 5번. 전국의 고등학교 야구 선수의 공 던지기 기록은 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고등학교 야구 선수 100명을 임의 추출해서 공 던지기 기록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70, 표준 편차가 12m였을 때 고등학교 야구 선수의 공 던지기 기록의 모평균 M을 구하세요 라고 했죠. M에 대해서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전국 그 야구 선수들의 기록의 평균은 M인 건데 이거는 지금 몰라요. 우리가 추정을 할 겁니다.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 값일지 추정을 할 건데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임의 추출을 했어. 몇 명을 뽑았대? 100명을 뽑아서 우리가 걔네들 가지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랬더니 평균이 뭐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X바가 70이 나왔다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뭐가 나왔대요? 12가 나왔다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 그러면 그랬을 때 1번을 보시면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있어. 1번에서는 신뢰도가 95%일 때의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써볼게. 우리가 궁금한 이 모평균은 뭐랑 뭐 사이에 있을 텐데 항상 표본 평균에다가 네모만큼 더한 거랑 표본 평균에다가 네모만큼 뺀 거 사이에 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갈 말은 거기 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때 0.95라고 되어 있잖아. 그 말이 아까 선생님이 했던 이 말이에요. 95%의 신뢰도를 갖는다는 건 면적이 0.95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때 그 값을 내어주는 z값이 1.96이란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이제 1.96에다가 표준 편차 적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냥 12라고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뽑았잖아, 얘는. 그쵸? 그래서 루트 100분의 12다. 를 적어주셔야겠죠. 똑같이, 여기 네모도 똑같이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12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요걸 이제 계산해서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거 계산을 해주면, 얘가 1.2인가요? 1.96에다가 1.2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지? 여기 되게 소수가 많거든, 얘들아? 니네가 계산을 해야 돼. 여기는 계산만 안 틀리면 다 맞추는데 많은 애들이 계산을 틀려요. (2.35인가요) 요게?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요 무평균은 70에서 2.352를 뺀 거. 그러면은 67점 에서부터 72점 라고 하면 되나요? 네, 요렇게까지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을 할 수 있겠지, 얘들아. 소수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자, 두 번째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고 실내 도만 99%로 증가한 거야, 얘들아.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앞에 있는 것처럼 쓰면 되는데 이번에는 70에다가 표본 평균 70에다가 얼만큼 더하고 70에다가 뺄 텐데 이 똑같이 더하고 빼는 이 값의 차이점은 얘랑 차이점은 1.96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라고 해야 돼요? 2.58을 곱하셔야 되는 거죠? 99%로 추정을 하려면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똑같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적어주시면 되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어?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뭐 계산이 귀찮지 어려운 건 아니잖아, 얘들아. 그쵸? 그냥 계산만 잘하시면 돼. 알겠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필수 예제 6번 볼게. 자, 필수 예제 6번 보면 과수원에서 수확하는 사과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건 모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은 뭔지 모르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지수로 나타내는 거고 그걸 우리가 추정을 하라는 거잖아, 문제에서. 자, 그랬을 때 수확한 사과 중 n개를 이미 추출해서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30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 무게의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대. 그래서 n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너네 여기서 뭐가 모평균이고 뭐가 표준 평균이고 뭐가 표준 편차고 이런 걸 다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여기서 뭐가 뭔지를 모르면 갖다 쓰기만 하면은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 뭐가 뭔지 모르면 어디다가 이 숫자를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치? 지금 표준 편차가 20인 거고요. 우리가 임의로 지금 추출한 게 n개인데 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지금 상태. 이미 추출 n개 했어요. 표본 크기가 n입니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얼마라는 거야, 얘들아? 이 문제에서 이제 표본 평균이 얼마라고 알려주는 거야? 300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n개를 이미 추출해서 무게를 조사했더니 그러니까 표본에서 조사를 한 거잖아. 그치? 했더니 평균이 300이 나왔대잖아. 표본 평균이 300인 거구나. 이걸 가지고 모평균을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됐어? 그럼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실내 구간씩 써볼게. 그러면 우리 모평균은 표본 평균에다가 얼만큼 더하거나 빼야 되는데 지금 95% 실내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써야 되는 게 신뢰도는 1.96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쵸? 문제 밑에 단에도 나와 있습니다. 1.96 쓰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표준 편차는 그냥 20 이내에서 20 쓰시면 안 되고 항상 루트 n분의 20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도 똑같이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이 실내 구간이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된대요. 290.2부터 309.8이 된대. 무슨 소린지 이해돼?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이 네모 박스치는 이만큼의 값이 9.8이 돼야 되는 거 이해돼? 이 값이 얘가 되려면 지금 300에다 얼마큼 더했는데 309.8이 됐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 네모 이 값이 9.8이 되도록 우리가 n값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계산이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0이 9.8이 될 때 일단 소수가 싫으니까 양변에다 100을 곱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98로 나뉘어지죠. 98로 나누면은 10, 98로 나누면 2. 그래서 루트 n분의 42, 10이 돼야 되는 거네. 양변 또 10으로 나누시고 루트 n을 곱해주면 루트 n이 4가 돼야 되는 거 이해돼요? 그럼 n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때? 16이 되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해됐어? 안 어렵죠?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7번. 자, 이번에는 대학 지원자의 논술 시험 점수는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표준 편차 알려줬고요. 지원자 중 일부를 이미 추출해서 지원자의 논술 시험 점수의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8 이하가 되도록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나왔거든요.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몇 네모라고 했어, 아까? 그냥 이 네모라고 했죠.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을 할 때 표본 평균에다가 신뢰도 곱하기 표준 편차 한 거를 더하고 신뢰도 곱하기 표준 편차 한 거를 뺀다고 했었잖아. 근데 선생님 그걸 그냥 길어서 네모라고 표현을 한 거죠. 맞아요? 실내 구간의 길이를 찾아달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만큼 되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빼주시면 네모 2개만 남아요. 그쵸?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야. 그래서 너네가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가 나오면 이렇게 적으면 돼. 2 곱하기 지금 95%로 추정했나요? 그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인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 근데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2.8 이하가 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 길이가 2.8 이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요걸 풀어서 n의 최소값을 찾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어? 계산이 생각보다 많아.
자, 요거 계산을 해주면은 여기가 루트 n분의 39.2인가? 그쵸? 이게 2.8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양변에 10 곱해서 소수점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루트 n 곱해서 여기 옆으로 넘길게요. 나 얘네끼리 약분이 될 것 같아. 일단 먼저 2로 해봐. 2로 약분시키면은 여기가 196. 또 2로 약분시키면은 98. 이것도 7로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얘 7로 나누면은 14? 그쵸? 그러면 여기서 찾은 게 루트 n이 1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그 소리는 n은 19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되는 거네요. 그래서 최소값이 196이네. 196개는 뽑아야지 우리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2.8 이하가 된다는 거지. 무슨 소린지 이해됐어? 응.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푸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끝났거든요, 통계가. 통계도 끝났고 그냥 확률과 통계 요거 전체 단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시간을 줄 테니까 여기 밑에 문제 푸시고 지금 아니다, 연습 문제 내가 한 개만 풀고 풀어. 그럼 두 개만 내가 풀고 풀 시간 드릴게. 알겠죠? 이게 어제 연습 문제 내가 16번까지 풀었나요? 그쵸? 17번, 18번이 오늘 한 구간이거든요. 17번, 18번 먼저 풀고 풀 시간 드릴게요. 알겠지? 얘들아, 이제 끝났다고 오늘 가서 숙제 안 하지 말고 풀어. 알겠지? 이제 끝났다. 이제 검사하는 선생님도 없고 들고 오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하니까 그냥 이러지 말고 그래서 그냥 오늘 풀고 내가 보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네. 자, 17번. 지금 어느 고등학교에 한 달 용돈은 평균이 M 10,000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64명을 임의 추출해서 한 달 용돈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5만 원, 표준 편차가 10,000원이었을 때 이 고등학교의 한 달 용돈 모평균 M을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알파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쵸? 보시다. 지금 우리가 64명을 뽑았거든요. 임의 추출로. 그렇게 해서 평균이 5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 표준 편차가 1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모 표준 편차가 나올 때도 있고 표본 표준 편차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그냥 둘 다 모 표준 편차라고 생각해도 돼요. 요거 n 값이 항상 크게 주기 때문에 그냥 모 표준 편차나 그냥 표본 표준 편차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루트 n분의 시그마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할 때 지금 표본 평균이 5잖아요. 그쵸? 5에다가 네모를 더하고 5에다가 네모를 빼겠죠.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신뢰도를 알파 %로 추정해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95% 아니면 99%를 주는데 지금은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알파 %에 대한 신뢰도 값이 K라고 해볼게요. 뭔지 모르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쓰겠죠. 맞아요? 여기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쓰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한 신뢰 구간을 알려줬어. 이렇게 계산하면 4.7부터 5.3까지가 나온대요. 그럼 얘들아, 또 네모 박스에 들어가 있는 이만큼이 0.3이라는 건 이해돼? 그래야지
5에서 0.3 빼야지 4.7, 5에서 0.3 더해야지 5.3이니까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양변에다 8을 곱하면 K가 뭐였다는 거예요? 2.4라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알파가 얼만지 봐야 돼. 우리가 95% 추정할 때 1.96 쓰잖아. 그래서 그게 1.96이랑 95랑 같은 숫자가 아니지. 95%의 그 면적에 해당하는 값을 알려주는 게 1.96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알파 퍼센트로 추정해달라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했을 때 이 면적이 100분의 알파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K 값이 2.4라는 겁니다. 뭔 소린지 이해돼요? 거기 표 봐봐 얘들아. Z 값이 2.4면 0부터 2.4까지의 넓이가 뭐가 나오는데? 0.49가 나온댔지. 그러니까 이만큼의 넓이가 0.49가 나온대. 그럼 그 옆에 있는 애도 여기도 넓이가 0.49겠죠? 맞아요? 그럼 요 전체 넓이는 0.98인 건가요? 맞아요? 그럼 알파가 얼마였다는 거야? 98이었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신뢰 구간은 98%의 신뢰도로 우리가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돼요? 이 왔다 갔다가 잘 안 돼. 이게 약간 이해가 잘 안 돼, 여기가. 알겠지? 뭔 소린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18번. 자, 18번 보시면, 고등학교 학생들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이 N분, 표준 편차가 4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번에는 뭐 표준 편차를 알려줬지만 그냥 표준 편차 나오면은 항상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 할 때 그 시그마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N명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 X바분을 이용해서 고평균 M을 신뢰도 99%로 추정을 할 때 M과 표본 평균 X바의 차이가 0.86 이하가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먼저 신뢰 구간부터 한번 구해볼게 얘들아. 지금 X바도 모르고 몇 명 뽑았는지도 몰라. 그치?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이 모 평균은 표준 편차 X바에다가 얼마만큼 더하고 X바에다가 얼마만큼 뺀 거 사이에 있구나 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죠. 지금 99%로 추정한다고 했으니까 거기 99%로 추정할 때는 2.58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써야 되는 말이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쵸? 여기도 똑같이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쓰면 되는 거지. 이해돼? 얘들아? 근데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게 이거 신뢰 구간 뭐 찾으라는 것도 아니고 신뢰 구간 길이 찾으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래? 모평균이랑 포변 평균의 차이가 0.86이 되도록 86 이하가 되도록 찾아달라 했죠.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 요 양변에다가 X바를 빼겠습니다. X바를 뭐 한다고? 뺄 거야. X바를 양변에다가 빼주면 남는 게 이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써도 이해되겠어? 항상 우리가 차이를 구하라고 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는데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빼고 절대값을 씌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같은 말입니다. 위아래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이게 0의 어차피 대칭인 값이니까, 얘네가 대칭인 값이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한 번에. 이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에 대한 식인 거죠. 맞아요? 그게 어때야 된대? 0.86 이하여야 된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이 0.86보다 작으면 되는 거 이해돼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풀어서 n의 최소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최소값 찾으려 했으니까. 양변에다가 100 곱해서 그냥 날리고, 소수점 날리고. 약분이 막 다 될 것 같은데? 약분 좀 해볼까? 약분하면 뭐야, 이거? 43. 여기는 2. 이거네? 이거 43으로 나뉘나? 안 나뉘나? 258 나누기 43 하면 6, 38. 나뉘는 것 같은데? 나뉘죠? 나뉘죠, 이거. 6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그쵸? 그럼 이게 12가 루트 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n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14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최소값이 144네요. 무슨 소린지 이해돼? 얘들아. 그래서 항상 요 실내 구간 길이 가지고 푸는 문제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구간 길이 찾는 거. 실내 구간 길이 그냥 이 네모. 그 네모에 들어가는 말이 그때 실내도 값 곱하기 표준 편차. 알겠죠? 요것만 외우고 계시면 여기는 어렵지 않게 다 풀립니다. 이해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지금 필수 예제 7번까지 푸세요. 필수 예제 5번부터 해서. 하다가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면 물어봐, 얘들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거.